퇴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현관에 멈춰서서 텅 빈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동안 일에 매달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냉장고를 열었지만 식욕이 없었고 그저 김치에 밥을 말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선 행복한 가족들이 웃고 있었고 나는 문득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밥은 먹었니?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엄마 먹었어. 엄마는? 나는 괜찮은 척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김치에 밥 말아 먹었어. 너희는 뭐 먹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겹살 구워 먹었어. 지우가 고기 엄청 잘 먹더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아무도 없는 거실, 마를 걸, 사람도 없는 밤. 이게 앞으로 내 삶이 될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김치통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네 집에 가서 김치 좀 나눠주고 올까? 손주 지우 얼굴도 보고 싶고 딸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뭐 어때?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수진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위 도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 담갔는데 너희 줄 거 좀 가져왔어. 아침은 먹었니? 도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지우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 안겼고 나는 아이를 안으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부엌에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연락을 해?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지. 수진이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미리 연락 좀 하고 와. 우리도 계획이 있잖아. 나는 속이 조금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음엔 전화할게. 그날 점심까지 함께 먹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저 딸이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며칠 후 나는 또다시 딸네 집에 갔습니다. 이번엔 갈비를 삶아서 가져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도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에 살짝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나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갈비 삶았는데 너희 먹으라고 가져왔어. 지우는 어디 있니? 안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피곤해. 나중에 올래? 나는 이미 문 안으로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금방 갈게. 그냥 반찬만 놓고 갈게. 거실에 앉아 지우와 조금 놀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도연이는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갈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가는 걸까? 하지만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손주를 돌보느라 바빴고 나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은 너무 조용했고 말을 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딸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이네 집에 가면 적어도 사람 소리가 들리고 지우도 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네 집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자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드려봐. 우리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수진이가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엄마가 오는 게 싫어?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오시니까 우리도 좀 힘들어. 매번 예고도 없이 오시면 우리 계획도 다 틀어지잖아.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신다는 거 알잖아. 외로우니까 오시는 거지. 도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건 알아. 근데 이러다간 우리 관계까지 틀어질 것 같아. 수진이는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됐지만 엄마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말해요? 그게 말이 돼? 도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말씀드릴 거야.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방문 틈으로 지우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출근길에 피곤한 얼굴로 차에 올랐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팀원이 실수를 하자 평소와 달리 짜증을 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해? 다시 해. 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팀장님 요즘 왜 저래?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저녁에 갈비찜 해줄까? 가져다 줄게. 수진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안 돼. 나 야근해야 돼. 엄마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은?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엄마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 그날 저녁 수진이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데 익숙한 신발이 보였습니다. 엄마 신발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엄마가 지우를 안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들어왔어?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이가 열쇠 하나 더 만들어줬어. 혹시 너희 없을 때 급한 일 있으면 들어오라고. 수진이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내 동의도 없이 열쇠를 줬어? 도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우리 집에 오시니까 차라리 열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야? 이제 아예 매일 오시면 어떡하려고? 며칠 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도연이는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지우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고 둘은 집에서 와인을 한잔하며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계획이었습니다. 식탁을 예쁘게 차려놓고 촛불까지 켰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있으니까 좋네. 수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문을 열자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나 근처 지나가다가 그냥 들렀어. 밥 냄새가 좋아서. 엄마는 거실로 들어와 식탁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너희 둘이 먹으려고 했구나. 그래도 괜찮지? 나도 같이 먹으면 안 돼?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저녁을 먹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엄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수진이와 도연이는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돌아간 후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도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못 살겠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 안 하면 내가 말씀드릴게.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알기나 해? 도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하라는 거야? 도연이가 대꾸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경계를 좀 정하자는 거지. 방문 틈으로 지우가 또다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엄마에게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네. 어디 갔니?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그저 딸이 보고 싶었고 손주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집에 도착해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저녁을 차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 다른 친구들도 온다는데.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래. 친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맨날 집에만 있고. 딸네 집만 가지 말고 너도 내 삶을 좀 살아.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 딸네만 가는 거 아니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영희야. 너 요즘 딸한테 너무 매달리는 것 같아. 애들도 자기 생활이 있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딸한테 너무 매달린 걸까?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일에 매달렸지만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바빴고 결국 내가 의지할 곳은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마저 나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가 된 걸까? 며칠 후 도연이가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어떻게 왔니?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영희는 도연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도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머님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내가 너무 자주 갔지.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어머님이 외로우신 것도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거든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아, 나는 정말 딸이 보고 싶어서 간 거야.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말할 사람도 없고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멀리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어머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해. 앞으론 미리 연락하고 갈게. 도연이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도 어머님만의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머님도 더 행복하실 거예요. 며칠 후 수진이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내가 갈게. 반찬 해갈게. 엄마도 준비 안 하셔도 돼. 영희는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겠구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반찬을 들고 엄마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둘은 함께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너한테만 의지하려고 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지우가 뛰어다니고 수진이와 도연이는 벤치에 앉아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웃음이 나왔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친구들이랑 등산 다니기로 했어. 매주 화요일마다 간다더라.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엄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도연이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어머님 댁에 갈게요. 그때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지우가 달려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어? 영희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기다릴게. 봄이 왔습니다. 영희는 집 앞 작은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딸네 집만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을 살아야지. 꽃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만큼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수진이네 가족이 엄마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미리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꽃 진짜 예쁘다.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할머니가 심은 거야. 너도 나중에 같이 심자.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되게 좋아 보여.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내 생활이 생기니까 좋더라. 너희도 자주 보니까 더 반갑고.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제가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영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미리 연락해줘. 저녁을 먹고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지우가 앞서서 뛰어가고 세 사람은 천천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딸과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함께 있어야만 가족인 게 아니구나.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필요할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진짜 가족이지. 도연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오세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천천히 갈게. 너희 먼저 가. 수진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지?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질 거야. 가족이란 건 함께 살 때보다 서로의 공간을 지켜줄 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 세 사람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저기 봐. 별이 나왔어.
모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내 삶을 살고 딸은 딸의 삶을 살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거지. 그리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가족이야.